사실 조이보이가 800년 전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세계 정부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적이 몽키디 드래곤이었던 점, 그 어떤 세력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천룡인에 대항하고 노예를 해방한 점, 드래곤은 마리조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를 해방하라는 임무를 멤버들에게 지시하고 성공한 점, 또한 8개의 나라에서 혁명을 성공시키며 7개국은 세계 정부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해방의 전사 그 자체인 몽키디 드래곤이 조이보이와도 연관 있다는 내용도 찾았으며, 세계관에서 조이보이는 절대 한 명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정주행 과정에서 몽키디 드래곤이 루피보다 먼저 조이보이의 행동을 보였던 점을 파악했습니다. 해방의 전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인 드래곤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2년 전 루피가 7살이 됐던 해, 보아왕국의 왕이 나라의 오점이라 불리는 그레이 터미널을 태워버리고 천룡인을 맞이합니다. 그레이 터미널의 빈민들은 불에 타 죽을 뻔했으나 드래곤이 나타나 이들을 구조해줍니다. 또한 천룡인 제르막 성이 포격으로 전신의 부상을 입은 사보를 가라앉기 전에 구조합니다. 빈민들과 사보가 노예는 아니었지만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드래곤의 강함을 느낄 수 있었고, 노예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드래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레벨리 편에서 혁명군은 본격적으로 천룡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드래곤과 혁명군이 세운 계획은 크게 3가지. 그중 하나가 마리조아의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 해방과 노예가 된 쿠마타란이었습니다. 또한 혁명군 설립 이후 8개의 나라에서 혁명을 성공시키고 그중 7개국은 세계 정부로부터 해방되어 천상금 상납과 자원 유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들은 마치 800년 전의 조이보이와 같다고 생각하며 전 세계의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웃겨주는 자가 조이보이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작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를 바꾸는 자가 조이보이라고 언급되었고, 킹은 카이도가 조이보이라고 믿었습니다. 킹이 말하는 조이보이와 루피를 통해 표현된 조이보이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드래곤입니다. 피셔 타이거 또한 세계 귀족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계를 바꿀 만한 인물은 아니었고, 전 세계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킬 만한 힘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드래곤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시켜주는 모습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킬 만한 힘을 가졌고, 천룡인을 끌어내려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이보이라 불리는 루피와 다를 바 없고, 최종장에서 루피가 원피스를 얻고 마리조아를 붕괴시킬 때 이미 직접적으로 천룡인과 적대시하고 있는 드래곤도 세계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즉, 작중에서 언급되는 조이보이는 단 한 명이 아니라 먼 과거와 현재, 어떤 시기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노예들을 전부 해방시키고 세계를 바꾸게 될 모든 전사들 각각을 조이보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 한 명의 전사가 태양의 신 미카엘 뿐이고 또 다른 전사들이 한 명씩 나타날 것입니다. 루피가 먹은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이며, 드래곤이 먹은 열매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바람바람 열매이지만 이 열매 또한 800년 이전에 존재했다면 그 시기 중요한 인물이 먹었을 것입니다. 고무고무 열매인 줄 알았던 루피의 열매가 사람의 의지가 깃든 동물계 열매였듯, 드래곤의 열매 또한 또 다른 해방의 전사의 의지가 깃든 뱀뱀 열매 환수종 모델 바유라고 생각됩니다. 왜 뱀뱀 열매인지는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니카라는 인물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도 설화 또는 마야 문명의 모티브라는 설이 가장 많습니다. 바유라는 신 또한 인도 신화에 나오며 자연신이자 바람의 신이라 불립니다. 바유는 바람을 조작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는데, 작중에서 드래곤 또한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을 꾸준히 보였습니다. 세계관에서 니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시켰듯 바유도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언급될 것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 등장할 가칭 바유는 외형 또한 드래곤이라는 이름에 맞게 디자인될 것이며, 각성 단계 또한 전설적인 존재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성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용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도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뻔하지 않은 전개를 좋아하는 오다 작가님의 특성상 뻔한 전개를 변형시켜 용이 아닌 용 같은 모습의 생물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늘섬에서 신이라고 불렸던 뱀, 노라처럼 말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브르카드 설정집 북에 의하면 몽키디 드래곤이 좋아하는 음식은 보카디토라고 나옵니다. 아시아에서는 생소한 이름의 음식입니다.
보카디토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작은 샌드위치 같은 간식을 통칭하는 요리입니다. 작가님이 보카디토라는 생소한 요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거나 드래곤의 모티브를 찾기 위해 직접 조사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미 마야 문명의 모티브라 불리는 니카처럼 말이죠. 보카디토를 좋아하는 드래곤의 외형은 라틴 아메리카와 메소 아메리카에 겹치는 국가들에서 유명한 신 케찰코아틀이라고 봅니다. 이는 용이 아닌 뱀입니다. 하지만 용처럼 생긴 뱀입니다. 이를 조사하던 중 드래곤과 겹치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몽키디 드래곤처럼 초록색이 특징이라는 점, 그리고 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점. 사실 중요 인물인 드래곤이 카이도와 똑같이 용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식상할 것입니다. 케찰코아틀은 깃털이 달린 용처럼 생긴 뱀이며 작중에서도 똑같이 용처럼 생긴 뱀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케찰코아틀의 외형을 한 바유는 800년 전의 시기에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존재였던 뱀이었을 것이고 조이보이처럼 노예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해방의 전사로 불렸을 것입니다.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은 농사와 연관있고 모티브를 따올 때 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은 모티브로 따올 내용이 없습니다. 작가님은 중요 설정의 두 가지의 모티브를 합쳐서 등장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능력은 바람의 신바유, 외형은 케찰코아틀을 모티브로 따왔을 거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뱀의 모습인 800년 전의 바유는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켰을 것이고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노예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언급만 해도 죽게 됩니다. 가칭 바유라는 존재도 세계관에서 언급이 금지된 해방의 전사이고 추후에 드래곤이 주무대가 될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드래곤의 주무대가 어디일지도 깊게 생각해 보았는데 처음엔 엘바프로 생각했지만 연관성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후에 진행될 마리조아 에피소드에서 드래곤이 제대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드래곤이 마리조아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할 때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마리조아 내부의 자세한 구조를 어떻게 알고 작전을 계획했는지 말입니다. 또한 가프가 해군이고 몽키디 드래곤 또한 과거의 해군과 연관있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해병이라면 마리조아 내부의 구조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이 젊을 때 시절 혹시 마리조아의 천룡인 호위병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마리조아의 호위병이라면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고 사보가 마리조아 건물 내부의 구조를 알고 자연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던 모습도 이해가 됩니다.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는 가프의 아들이라면 천룡인 호위병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죠. 또한 드래곤이 혁명군을 세우고 천룡인을 끌어내리려고 계획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시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천룡인이 악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천룡인을 이렇게까지 적대시하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은 드래곤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계기는 천룡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깊게 있을 것이며 드래곤이 천룡인 호위병을 하면서 끔찍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 천룡인을 더욱 혐오하게 되고 결국 천룡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혁명군을 설립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혁명군이 마리조아에서 노예가 있던 위치를 알고 있었던 이유, 식량고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파괴했는지, 그리고 사보가 판게아 성 내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침투한 것인지가 의문이었는데 몽키디 드래곤이 마리조아의 지도 도면을 갖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여 몽키디 드래곤의 경우 능력은 바람의 신인 바유를 모티브로, 외형의 경우는 용이 아닌 깃털이 달린 뱀의 모습인 뱀뱀 열매 모델 바유, 그리고 원피스 세계만의 니카처럼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등장은 마리조아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자세한 능력과 드래곤의 과거 스토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혁명군 총본부 바르티고는 라틴 아메리카 푸에르토 리코를 모티브로, 드래곤이 좋아하는 음식이 라틴 아메리카의 보카디토인 만큼 열매 능력과 각성품 모습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것입니다. 최신편에서 뒤에 인물이 네펠타리가로 추가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해방의 전사도 추가적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최종장에서 밀짚모자 동맹 세력들만으로 마리조아를 무너뜨릴 수는 없고 곧이어 나올 또 다른 전사들이 힘을 합쳐 이무와 오로 성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천룡인 전부를 무너뜨리는 에피소드가 시작될 것입니다. 800년 전의 조이보이나 해방의 전사가 한 명이라면 절대 혼자서 19명의 왕과 그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906화에서 거대한 밀짚모자를 보관한 방을 포함한
마리조아 비밀창고 방개수가 7개인 것으로 볼 때 800년 전엔 조이보이가 7명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시대의 루피, 몽키디 드래곤, 검은 수염이 있듯 공백의 100년에도 강한 전투력을 가진 조이보이들이 거대한 세력과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조이보이도 이명이 똑같이 해방의 전사가 아니라 반란의 전사, 구원의 전사 등 다른 이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